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2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비상계엄 당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했던 윤석열 대통령. 어제 탄핵 심판에서 그 배경에 대해 체포가 없었다는 거라고 해명했는데요. 또 폭력을 행사한 건 군이 아니라 시민이었다며 도리어 국민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자신의 탄핵 심판 7차 변론에 정장 차림으로 나온 윤석열 대통령. 지난 변론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비판이 쏟아진 걸 의식한 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란 프레임으로 만들어낸 체포, 누구를 끌어내는 일,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그런데 대뜸 폭력을 행사한 건 군이 아니라 시민들이었다며 화살을 돌렸습니다. 오히려 계엄 상황에서 경비와 질서 유지를 하러 간 군인들이 오히려 시민들한테 폭행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윤 대통령 측 대리인도 거들었습니다. 특전사 16명이 부상을 입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철수하면서 지대장이 여단장님, 저도 많이 맞았습니다 라며 웃자 그래 고생했다라고 하여 오히려 시민들에게 얻어맞은 지대장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평화로운 계엄군 주장을 반복하면서 계엄을 막은 시민들 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 공소장에 계엄군은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다 시민 저항을 받았다고 적시했습니다. 국회 사무처도 계엄군이 국회 본회의장에 난입하려는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려던 국회 사무처 경호기획관실 직원 1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고 시설, 설비, 집기가 파손돼 6,600만 원 상당의 물적 피해도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야당 탓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그래도 얘기 듣고 박수 한번 쳐주는 것이 대화와 타협의 기본인데 제가 취임하고 갔더니 의사당에 들어오지도 않아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환대하지 않으면 총 들고 국회에 쳐들어와도 되느냐고 꼬집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학생을 살해한 교사는 범행 닷새 전부터 컴퓨터를 부수고 동료 교사와 몸싸움을 벌이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다는데요. 학교 측이 교사에게 주의를 주고 교육청은 범행 당일 오전에 교사의 폭력 사건에 대해 조사에도 나섰지만 범행을 막진 못했습니다. 문은성 기자입니다. 가해 교사가 학교에서 폭력적 행동을 보이기 시작한 건 범행을 저지르기 닷새 전부터입니다. 지난 5일 가해 교사는 속도가 느리다며 업무용 컴퓨터를 부수고 망가뜨렸습니다. 다음 날엔 불을 끈 교실에 웅크리고 있던 자신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는 동료 교사의 팔을 꺾는 등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이야기 좀 나눌까요? 이런 대화를 시도했는데 그 해당 교사가 어떤 폭력적인 방법으로 헤드락을 걸거나 하는 이런 행위 아니면 손목을 강하게 부여잡는 이런 행동들이 있어서 학교 측은 가해 교사에게 주의를 주고 사과하도록 조치했고 대전 서부교육지원청은 범행일 오전 학교를 방문해 사안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학교를 방문한 2명의 장학사는 지난 5일과 6일 상황만 파악했을 뿐 가해 교사를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당사자 대면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사자 해당 교사가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학교 관리자가 간접적인 소통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장학사는 결국 학교 측에 연가나 병가 등을 통해 아이들과 분리 조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만 전달했습니다. 업무용 컴퓨터를 부수고 동료 교사에게 폭력을 휘둘렀는데도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분리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학교 관리자에게 주었고 학교에서는 해당 교사를 교감 옆자리에서 근무하도록 이렇게 한 상태였습니다. 사건 당일 가해 교사는 조사를 나온 장학사와 만나지 못할 정도로 불안정한 상태였지만 학생들과 완벽하게 분리되지 않았고 반나절 만에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지난달 서부지법 폭동과 관련해서 경찰은 전광훈 전담팀을 꾸리고 배후를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요. MBC 취재 결과 전 씨가 본인이 이끌고 있는 극우 성향의 개신교 공동체 조직을 폭동 당일에 집회에 대거 동원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서울 서부지법 폭동을 이틀 앞둔 지난달 16일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씨가 주도하는 극우 성향의 개신교 공동체인 자유마을 소속 간부 1000여 명이 모였습니다. 목사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감사합니다. 죽을 준비 됐어요? 연단에 오른 전 씨는 모레 광화문 집회에 인파를 최대한 동원하라고 간부들을 독려하며 활동비 5만 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이틀밖에 안 남았어. 1000만 명 동원하려면 여러분들이 활동비 내가 5만 원씩 줄 테니까 핸드폰으로 빨리 전파해서 1000명씩 조직되어 있는 걸 데리고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야. 전 씨에 이어 마이크를 쥔 한 목사. 언론에 들키지 않도록 돈 봉투를 잘 관리하라고 당부합니다. 길가에 가면 또 YTN이 MBC가 또 사진 찍어요. 또 돈 받는다고 또 바깥에 나가가지고 막 돈 가지고 막 하지 말고 받으면 그냥 집어넣고 그렇게 가시면 돼요. 알겠죠? 본격적으로 전달하기 시작한 집회 관련 지침. 광화문 집회를 전쟁이라 부르며 조직적인 움직임을 강조합니다. 공지가 딱 되면은 이것이 한 몸같이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그 거리를 나와주세요. 그러면 그냥 도로로 쫙 나와주시고 좌편으로 좀 채워주세요. 그럼 채워주시고 전쟁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법원 앞 불법 집회와 집단 난입 등과 관련해 전광훈 추종자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됐을 가능성이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판사 집무실에 침입했다 구속된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 이형석 씨도 전광훈 사조직의 확장에 앞장섰습니다. 자유마을 조직에 있어서 탄탄하고도 절대로 흐트러지지 않는 주사파 애들보다 훨씬 더 사랑이 넘치고 또 애정이 넘치는 그런 동대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찰은 전광훈 씨가 지급한 활동비의 규모와 자금 성격 등에 대해 수사할 방침입니다. 또 법원 난입 사태에 전 씨의 자유마을 조직이 계획적으로 동원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가자 지구를 미국이 갖겠다는 이른바 가자 소유 구상에 대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르단 국왕과의 정상회담 자리에서 추진 방침을 거듭 분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인질 송환을 요구하면서 하마스 재공격을 시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가자 지구에 사는 팔레스타인인들을 인접국가로 이주시키고 그 땅을 미국이 갖고 개발하겠다는 이른바 가자 지구 소유 구상을 내놨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재확인했습니다. 그것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일부 받아야 할 수도 있는 요르단의 압둘라 2세 국왕과 왕세자가 지켜보고 있는 자리에서 강조했습니다. We're not going to buy anything. We're going to have it, and we're going to keep it, and we're going to make sure that there's going to be peace, and there's not going to be any problem, and nobody's going to question it, and we're going to run it very properly. 364제곱킬로미터로 서울 면적의 약 60%인 땅을 미국이 소유해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대신 200만 명에 가까운 팔레스타인인들은 요르단과 이집트 등에서 받아 그곳에서 새로 정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트럼프의 발언을 듣던 압둘라 2세 국왕은 우선 2,000명의 아픈 아이들을 받은 뒤 이집트의 계획을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one of the things that we can do right away is take 2,000 children that are either cancer children or in a very ill state to Jordan as quickly as possible. 우리 돈으로 2조 원이 넘는 미국의 원조금이 끊길 수도 있다는 우려에 가장 약자인 아이들을 먼저 수용한 뒤 상황을 더 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의 구상을 중동에서 유일하게 반긴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향해 오는 15일 정오까지 인질 석방을 안 하면 휴전을 끝낼 거라고 선언했습니다. 또 하마스가 최종적으로 격파될 때까지 강도 높은 교전을 재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북부 주민의 귀향을 늦추면서 민간인에게 발포하는 한편 구호품 전달도 막는다며 인질 석방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거대한 땅을 구입하는 것도 아닌 그냥 갖겠다는 부동산 사업가 출신 미국 대통령의 제안 아닌 요구에 중동 전체가 다시 휘청이는 상황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